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에 대한 증거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증거 확보 사실 막막하시죠? 먼저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정폭력은 이제 폭언에 대한 녹음이 중요하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이제 폭언한 내용도 캡처하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체적인 어떤 그런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을 집어던진 상황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폭언을 한 거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접근금지 조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112에 신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112 신고사실 확인원 그리고 접근금지 결정을 받으면 이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문은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가정폭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폭력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도 필요한데요. 이때 진단서 꼭 상해 진단서 아니어도 되고 일반 진단서도 이제 폭력에 대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가능한 진단서 발급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본인이 이제 멍든 거 그냥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뭐 우울증이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뭐 공황장애가 생겼다던가 그리고 그런 내용을 병원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신과적인 진단서와 정신과적인 상담 기록 자체도 이혼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이제 살펴드리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카톡이나 문자 내역도 증거로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나한테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자백한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 아니면은 이제 그 상간자와 그 숙박업소를 들어간 내역 아니면 CCTV 이런 여러 가지 가 증거로 되는데요. 특히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단이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역풍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가 이게 부정행위가 되는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구체적인 상간자를 특정을 해서 그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특정을 해야 됩니다. 상간자를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와 숙박업소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뭐 구글 위치 추적으로 특정한 이제 뭐 호텔 간 거 그 내역 이거 부정행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상간소송에서 좀 증거가 부족할 수가 있고 오히려 내가 이제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물어주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증거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보강 증거가 돼서 더 유효하지만 단지 그냥 카드 사용 내역, 상간자 그 집 주변에서 카드 사용 내역, 그 사람이 상간자가 분명하다. 이것만으로는 증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보를 하거나 대화 자체를 녹음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오히려 배우자나 상간자가 이거는 불법 수집 증거다라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불법 수집 증거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불법 수집 증거의 원칙은 형사 사건에서 적용이 되고 민사 사건은 이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사 사건도 약간 일종의 민사 사건이어서 민사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 불법 수집 증거도 증거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불법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그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 패턴을 풀어서 증거를 확보하신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약간 이제 벌금 정도가 나오는데요. 형사처벌을 받는 거는 별도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아니면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PC 같은 경우 컴퓨터를 키면 자동으로 이게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그것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던 경우나 아니면 핸드폰 패턴을 푼 경우나 모두 다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화 녹음의 문제인데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우리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가 대화하는 거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기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지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이 부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상간남이 대화하는 녹음을 확보를 해서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됐고 비록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녹음한 거에 대해서는 남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이런 대법원 사건이 나왔거든요. 스파이 앱을 통해서 상간자와 대화하는 대화 녹음을 확보한 거예요. 스파이 앱이라고 상대방의 핸드폰에 이제 몰래 설치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대화, 문자 이런 거를 다 내 폰에 전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모두 다 스파이 앱을 통해서 확보한 대화 증거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는 맞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증거로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이제 대화 내용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부정행위는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대화 녹음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정행위 인정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피스텔에 같이 올라가는 영상이나 아니면 호텔에 같이 숙박하는 거, 이 영상 확보하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지 숙박업소 내역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랑 갔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냥 그 숙박업소에 가서 이 영상 확보해달라라고 하는 경우에 요새 숙박업소든 오피스텔이든 확보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자분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돼서 그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냥 증거를 확보하면 나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런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순간 바로 즉시 전문 사무실에 찾아가서 증거 보전 절차 거치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내 핸드폰을 이제 포렌식하는 거는 가능해요. 상대방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요새는 이 포렌식 업체에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포렌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 이제 진행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전문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이제 얽혀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거는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증거 확보 방법이나 내가 확보한 증거가 유효한 증거 수단이 되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한 뒤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한테 내가 당신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 거다 라고 이렇게 감정을 표시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절대 조심하고 이후에는 내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법적 절차를 거치시는데 어떤 증거를 확보할지 여부는 먼저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증거 수집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증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내가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가정폭력인지 부정행위인지 또 재산분할에 대한 증거 수집, 여러 가지 분야별 증거 수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